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오늘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사주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직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을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다 보니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기사가 떴네요. 기사 타이틀은 경찰 김종철 수사 착수라고 되어 있고요. 피해자 의사 확인할 것, 피해자 의사 반하는 제3자 고발 논란, 중지 각하 가능성,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경찰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성추행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활빈단이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김 전 대표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다만 피해자인 장혜원 의원이 이런 고발을 두고 제1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수사가 다음 단계로 이어질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장 의원과 정의당은 사건이 공론화된 후 여러 차례 수사기관이 아닌 당내 공동체에서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인데 피해자로 지목된 분이 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고발인 조사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성폭력 사건 수사가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제3자 고발로 수사기관에 접수됐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1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 고소 없이 처벌 가능한 범죄가 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더 많은 성범죄를 막기 위한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것이라며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을 형사고발하지 않겠다는 장 의원을 비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친고죄가 폐지된 것이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사건을 덮는다면 친고죄 폐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은 어느 편이 피해자를 더 존중하는 방법인가를 기준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사법 절차보다 조직, 기관, 단체 내 해결을 더 신뢰하거나 바란다면 이런 해결을 시도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사법 절차로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주에 김종철 전 대표가 성추행을 했다는 뉴스가 떴었죠. 소속 의원인 장혜원 의원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였던 직함을 내려놓기로 하고 사퇴하기로 했죠. 근데 새로운 문제가 떴죠. 피해자는 고소할 생각이 없는데 제3자가 고발을 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그것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인가가 새로운 이슈가 된 겁니다. 우선 피해자인 장혜원 의원은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했죠. 당사자,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알리거나 검찰에 알리는 등 형사적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면은 고소라고 하고요. 반대로 제3자,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사회적 이익으로 볼 때 이것은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3자가 경찰에 알리거나 검찰에 알리는 경우는 고발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2013년도에 성범죄에 대해서 당사자가 고소하는 경우만 처벌을 받았는데 2013년에 고발하는 경우,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은 제3자 고발로 수사기관에 접수됐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1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 고소 없이 처벌 가능한 범죄가 됐다. 이게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김종철 전 대표가 이러한 어떤 구설수에 휘말리게 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제3자 고발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김종철 전 대표의 사주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고요. 우선 김종철 전 대표의 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의 사진이죠. 최근에 마스크만 낀 사진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마스크를 끼지 않은 사진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사주 특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타나는 점은 앞면 좌우가 대칭이 안 된다는 점이죠. 비대칭인 점입니다. 보면은 먼저 눈을 보면은 여기 저희가 볼 때, 화면상으로 볼 때 왼쪽 눈 그리고 오른쪽 눈이 맞지가 않습니다. 전형적인 좌우가 맞지 않는 눈을 가진 거죠. 흔히 말하는 짝눈인 거고요. 이 입모양을 봤을 때도 입꼬리가 오른쪽은 올라가 있고요. 왼쪽은 내려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좌우대칭이 안 맞는 얼굴이죠. 관상학에서는 좌우대칭이 맞지 않는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사회 세력에 대해서 반발하는 어떤 의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좌우대칭이 안 되는 사람을 밑에 사람으로 두지 말라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김종철 전 대표는 과거부터 운동권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제야단체,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극진보 세력의 정당이죠. 정의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죠. 이 비대칭된 얼굴로 봤을 때 기존 사회 세력에 대한 어떤 불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전형적인 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보면은 첨돔이라고 하죠. 눈썹 끝이 위로 치켜 올라간 눈. 여기 왼쪽 눈썹도 그렇고요. 오른쪽 눈썹도 그렇습니다. 첨도미를 가진 사람들은 급한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의 관상을 보면은 전형적인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세력들에 반발하는 어떤 그런 의식도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김종철 전 대표의 관상을 살펴봤고요.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는 70년 10월 15일 생으로 알려져 있죠. 이를 양력으로 풀어보면요. 경술년 병술월 무진일생이 됩니다. 일간이 무진일주죠. 나와 같은 오행을 보면은 흑기운이 지지에 모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에 있는 병화가 흑기운을 화생토를 하고 있죠. 흑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흑기운의 세력만 강하면은 좋지 않은데 연간에 있는 경금이 흑기운의 힘을 적당하게 빼주고 있죠. 용신은 연간의 경금으로 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김종철 전 대표의 사주를 풀이해 봤는데요.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진일주죠. 무진일주는 간여지동이고요. 이 간여지동을 가진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청강과 지지가 모두 화계기운이죠. 화계기운이 발달한 사람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일보다는 특수한 일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평범한 일은 잘 안 맞고요. 무진일주를 가진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군인도 많고요. 그 다음에 공직이나 정치에 활동하는 사람도 많고요. 의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 목사라든가 스님이라든가 신부라든가 이런 종교인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전체적인 사주 분석을 해보면요.
사주 전체가 모두 양기운이죠. 보면은 지금 일간의 무토, 진토, 술토, 병화, 경금, 음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양기운이고요. 양기운은 발산의 에너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활동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주가 백호괴강이고요. 그리고 월주가 백호살이고요. 연주가 괴강살입니다. 이렇게 사주가 또 강하죠. 화생토가 되면서 사주가 매우 강한데, 사주가 강하면서, 그리고 모두 양기운이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살들, 괴강살, 백호살들 합쳐져서 적극적인 실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실행력은 장점이죠. 그러나 급하고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것은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운동권 활동, 그리고 극진보 성향의 정당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성향은 이 사주와 잘 어울리죠. 생각해보면은 이 학생 때부터 운동권 활동, 그리고 극진보 성향의 정당, 우리나라 다수당이 아니죠. 소수당이면서 극진보 성향의 정당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얘기는 특이한 사주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김종철 전 대표와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별로 생각보다 없습니다. 사주 상담을 해봐도 이렇게 강한 사주, 그리고 특이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니까 가능한 것이죠. 일주 자체가 화계기운이 강한데 지지 전체가 화계기운이죠. 그리고 경금 식상이 용신입니다. 식상이 용신으로 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하죠. 어떤 조직의 장이 되거나,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사주에 나타난 이 지지 전체 화계기운, 그리고 연간의 경금 식상용신은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월지진토, 월간의 술토가 진술충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토 안의 을목이 이 경금과 합을 하게 되죠. 이 을목이 관성이거든요. 이 관성이 사실상 소멸되게 됩니다. 관성은 강한 성격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죠.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죠. 이 관성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본인의 성향이 상당히 강해지기도 하고요. 이 관성이 직업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평범한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주들은 충동적인 일, 그리고 급한 일이 생길 때 약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신조신하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주는 경신시로 추정됩니다. 사주격은 화생토생금의 삼상격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삼상격이긴 한데 불기운과 쇠기운이 약한 삼상격이 되죠. 흑기운이 강하게 되고요. 삼상격은 세계의 오행이 균형이 이루어질 때 좋은 사주라고 보죠. 흑기운이 강하고 쇠기운과 불기운이 약하죠. 그래서 희신은 나무기운, 불기운을 강하게 하는 나무기운이 오면 좋고요. 그리고 불기운, 쇠기운이 오면 상당히 좋습니다. 경자년과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자년 자체가 나쁜 운은 아닙니다. 경자년의 큰 쇠기운, 이 경금이 매우 좋은 희신운으로 2020년도에 정의당 당대표에 선출되게 됩니다. 이 경자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고요. 문제는 시주가 경신시인 경우에, 제가 경신시로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경자년의 자수가 지지에 신자진 수국을 이룹니다. 여기가 경신,
시라면은 이 자수가 오면은 신자진 수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화생토생금의 삼상격을 일시적으로 깨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설수가 생길 수 있고요. 이 사주는 경신시면은 사주팔자 모두가 양기운이죠. 이 양기운은 항상 음기운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음기운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신자진 수국이 일어나면은 이 물 자체가 음기운의 성격이죠. 그리고 이 물이 재성을 의미합니다. 물이 재성을 의미하거든요. 재성은 여자를 의미합니다. 이 음기운이 갑자기 찾아오면서 이 급하고 충동적인 성향에서 안 좋은 운이 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여성과 관련한 구설수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럼 신축년을 볼까요? 신축년의 경우는 큰 쇠기운이 아닙니다. 이 사주는 작은 쇠기운보다 큰 쇠기운이 와야 됩니다. 모두 양기운이죠. 큰 흙이기 때문에 작은 쇠기운이 오더라도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없고요. 문제는 이 신축년의 축토인데요. 이 흙기운이 오면서 삼상격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흙기운이 더 강해지면서 균형이 깨지고 이 축술, 형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현재 처벌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데 장혜연 의원이 피해자죠. 피해자는 고소를 하지 않으나 제3자 고발로 해당 구설수에 대한 기소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상당히 불리한 운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사주를 살펴봤는데요. 공부하시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바로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